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합격 대예측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에서 주어진 가나 다군 세 번의 기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TBS에서 마련한 특별기획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가지고 02-311-5050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2016 정시 합격 대예측은 합격과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예측입니다. 정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5번째 집중 상담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번째 집중 상담자는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졸업생인데요. 내신 평균 2.49등급, 수능 평균 3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나군 덕성여대 스페인어학과, 다군 한국외대 글로벌 스페인어 통번역학과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본 수험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은 지금 졸업생이죠? 네, 졸업생이에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원 전략 어떻게 잡고 있나요? 저도 하나는 일단 안정을 잡고 하나는 소신 지원을 하고 싶었고요. 하나는 이제 적정으로 쓸 예정이었어요. 네, 안정, 소신, 적정으로 지원 전략을 잡았는데요. 이제 선생님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성적 같은 경우는 내신 평균은 2.49등급이고요.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전체 표준 점수 다 합산으로 보면 486점, 100분위 평균은 81.5 정도가 나오는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좀 성적에 대한 총평을 또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 학생으로 표준 점수는 486점, 100분위는 81.5 정도 나오는 학생인데요.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지만 사실은 나군에서 선발하는 그러니까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대 같은 경우는 좀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성적일 것 같습니다. 한국지리 또 탐구에서는 지금 한국지리 성적이 좀 좋지 않고요. 네. 국어 영역 같은 경우도 타 영역 성적에 비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략 100분이 81.5점 정도라고 한다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 중 마지막 대학 정도를 지원할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점수를 바탕으로 2016 정시합격 대예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2016 정시합격 대예측 결과입니다. 가군부터 보겠습니다. 동국대 광고홍보학과인데요. 불합격으로 예측되고요. 나군은 덕성여대 스페인어과 최초 합격 예측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지식 콘텐츠과도 있는데요. 네,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군에는 이제 한국외대 스페인어 통번역과였네요. 예, 제가 좀 잘못 봤고요. 네, 선생님, 그 정시 예측 결과 봤는데요.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 우선 가군에 있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단순 합산 표준 점수로 대략적으로 510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 성적하고는 좀 차이가 좀 괴리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나군의 덕성여대는 이제 최초 합격이 예측되고 있는데 국어와 영어는 필수이고 수학과 사탐 한 과목 중에 한 개 영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한국 지리를 버리고요. 우리 친구가 좋은 사탐 한 과목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에게는 최고의 대학이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네. 다군에 있는 한국 외대의 경우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탐구 영역도 지금 2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리 성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도 어려울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앞서 안정 지원을 하고 싶다고 했던 덕성여대 스페인어 학과는 최초 합격이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 어떠세요? 기분이 좀 좋으신가요? 그래도 덕성여대라도 최초 합격으로 돼서 다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있잖아요. 그 스페인어 네. 학과 외에 또 다른 학과에 관심 있는 데가 있나요? 저 스페인어 학과 외 그 덕성여대에서 다른 학과요? 아니, 스페인어 학과 말고 그 학교를 제한하지 않고요. 그냥 다른 학과, 관심 있는 학과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 서울여대 네. 경영학과요. 아, 경영학과에도 관심이 있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의 다른 학과 지원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서울여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덕성여대보다는 아마 좀 불리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네. 실제로 덕성여대를 좀 덕성여대 위주로 좀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군을 보자면은 불문이라든가 일문, 동문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스페인어학과처럼 최초 합격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문이나 영문은 아마 추합을 좀 노리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지금 덕성여대는 최초 합격이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생이다 보니까 안정권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그걸 제외하고 가다군에서는 지금 불합격이 예측이 됐거든요. 네네. 좀 다시 한번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네네. 추천 대학을 조금 조언해 주실까요? 예, 전반적으로 좀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여대 위주로 아마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가톨릭대 인문학부가 최초 합격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쓴 것처럼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가 최초 합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이 좀 전에 저희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서울여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 좀 끝이 좀 예측이 되고요. 네. 조금 만약에 높여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개구는 좀 높여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인하대 한국어문학부가 좀 상향으로 보이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잘 잡히는 편이기 때문에 덕성여대 스페인어학과라든가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그다음에 상명대 경영학과, 서울여대 아동학과들이 좀 최초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인문과학부가 좀 상향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예측이 되는 대학은 동덕여대 아동학과로 보이고요. 조금 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명대 교육학과라든가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가 아마 다군에서 좀 상향해서 높여서 쓸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나군에서 튼튼한 뼈대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이 추천 대학들 중에서 네.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실제로 가군에 있는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군에 있는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12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도 동일하게 12명을 선발했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어, 영어를 40%씩 반영을 하게 되고요. 수학과 사탐 한 과목 중을 선택해서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의 환산 점수 10%가 들어가고요. 경쟁률은 7.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100분위로 봤을 때는 84.5점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최초합으로 예상이 네네.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탐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한테는 상당히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지금 가군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나군에서 이제 최초 합격이 예상되는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상명대 경영학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동덕여대 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22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여기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국어, 수학, 영어 모든 영역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3%, 수학 3%, 영어 5%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지원 가능 점수는 대략적으로 865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의 성적을 좀 환산해 보면은 866.93점으로 최초 합격이 좀 예상이 되고요. 상명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37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지만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가 지금 사회문화를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635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 성적은 639.7점으로 최초 합격이 예상이 됩니다. 네, 나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좀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은 선생님께서도 네. 우리 학생의 상담 계속 같이 봐주셨는데요. 네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뭐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마 네. 이제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과를 특히 이제 그 정시 지원을 우리 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과 같은 경우는 아까 상담한 학생도 이제 건축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오로지 건축학과를 지원하는데 네. 문과 같은 경우는 모든 과를 넘나들거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학과, 스페인어학과, 아동학과 이렇게 쭉 넘나드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진로에 대한 확실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지원 전략을 삼는 게 좋은데요.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탐에서 유일하게 한 과목이 상당히 그 점수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전략 하에서 지금 선택한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아주 지원 전략을 아주 잘 삼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여대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우리 학생에게 궁금한 거, 우리 학생 네, 여대 좋아요? 여대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여대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지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우리 친구는 좋다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여대를 좀 선호하지는 않아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만약에 활용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저는 여대를 갈 거예요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 합격점하고 최종 합격점의 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초 합격점을 보고 내가 합격이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그걸 확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초 합격점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최종 합격 그 점수가 어느 정도 될지를 확인한 후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제가 여대 좋아요라고 물어봤던 거는 이제 학생들의 사사로운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요즘 네. 여대는 워낙 프로세스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선생님, 학생들이 네. 정시 지원을 할 때요. 네. 경쟁률 추이도 끝까지 잘 고려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군에서 이제 서울대학하고 이제 연세대 고려대가 자리바꿈을 하면서 상당히 변수가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군별 변화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쟁률이 작년 비슷하게 이제 수준이 형성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시 모집 비율이 줄거든요. 그런데 재수생 비율이 좀 늘어났고 네. 그러면 결국은 전체 모수에 비해서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을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해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정시 지원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이 작년보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 두셔야겠네요.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요. 정시 지원 전략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도움이 됐어요. 네. 자, 오늘 상담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요. 끝까지 변할 수 있는 변수들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 1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해 주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접수 상황실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네, 실시간 접수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3시 15분, 그러니까 방송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실시간 접수 상황실에 전화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를 내리고 받고 하는 게 반복일 정도로 많은 정시 지원자들이 뜨겁게 이쪽 그 TBS에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자, 이곳에 전화를 주면 어떤 것들을 해결해 드리냐? 바로 여러분들의 정시 지원에 대한 것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예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로 지금 상담을 받고 있고요. 뒤에서는 또 그 받아진 정보를 가지고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는 입력 요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 다군 중에 내가 선택한 대학, 선택한 학과의 합격과 불합격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바로 전화 02-311-5050, 311-505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 상담 요원이 전화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점수를 받은 정보를 가지고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 중인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고민하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밤 11시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정시 합격의 예측을 TBS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TV와 케이블 TV, 카카오 TV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11시까지 여러분들의 정시 예측을 한번 TBS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접수 상황실에서 TBS 박철민입니다. 네, 상황실 갔다 와봤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8시에 상담을 받고 싶다 해서 8시에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11시까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다는 거 좀 양해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받은 그 실시간 접수로 실시간 합격 예측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합격 예측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합격 예측센터입니다. 앞서 상담센터의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02-311-5050번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수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02번님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1.4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구는 경희대 의예, 나구는 한림대 의예, 다구는 순천향대 의예과를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예측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 예측, 다군 역시 추가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6541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2.5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숙명여대 영어영문, 다구는 홍익대 법학부를 희망하고 계시는데 예측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합격 예측이고요. 나구는 불합격 예측입니다. 그리고 다구는 추가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7039번님은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2.6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볼 텐데요. 가구는 아주대 전자공학과, 나구는 경희대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그리고 다구는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예측 결과는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요. 나군 역시 불합격이 예측이 됩니다. 다군 역시 조금 아쉽게 다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측 결과도 만나보도록 하죠. 3990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1.5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는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나구는 연세대 의료환경인문, 그리고 다구는 상지대 한의예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측 결과는 가구는 불합격 예측, 나군 역시 불합격 예측, 다구는 역시나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수해 주신 분은 9937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3.8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경기대 관광경영, 그리고 나구는 가천대 경영학 트랙, 그리고 다구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정시 합격 예측 결과는 가구는 불합격 예측, 나구는 역시나 불합격 예측, 다구는 역시 아쉽게도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34번님 자연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은 2.8등급이고요. 희망 대학도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동국대 멀티미디어 공학과, 그리고 나구는 숙명여대 IT공학, 그리고 다구는 숭실대 글로벌 미디어 학부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합격 예측이 되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 예측됩니다. 다구는 역시나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1793번님은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이렇게 3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숭실대 건축학부, 그리고 나구는 동덕여대 응용화학, 그리고 다구는 서경대 컴퓨터과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합격 예측 결과는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요. 나구는 역시나 불합격, 다구는 추가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735번님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3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보죠. 가구는 국민대 생명 나노화학과, 나구는 세종대 화학, 그리고 다구는 광운대 화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측 결과는 가구는 불합격 예측, 그리고 나구는 추가 합격 예측이 되고요. 다구는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411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1.833 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구는 경희대 경제학과고요. 나구는 중앙대 정치국제, 그리고 다구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을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요. 나군 역시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도 아쉽게도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5411번님까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실시간 정시 예측 결과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결과는요, 입시 전문기업인 이 진학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망하고 계시는 학교 그리고 학과의 정시 합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예측해드리고 있는데요. 반응이 뜨거운 만큼 저희가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상담센터에서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능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을 가지고 02311-5050번으로 선착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격 예측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정시 접수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6일 남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올해 정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정시 합격 레이더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대학 전형별로 학생부에 대한 그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반영 비율에 대한 유불리, 그리고 변화하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부의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간다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수능 100%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학교들이 이제 해년마다 조금 전략에 따라 조금 바뀌는 학교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많은 학교들이 바뀌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6학년도 전형에 바뀐 학교들 몇 개 주요 대학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실 텐데요. 일단 그 서강대를 보시면 서강대학교가 작년도에 수능 100% 가군에서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학생부의 10%에서 출결 점수하고 봉사 점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간하군에서 작년에 수능 100%였다가 간하군에서 수능 90% 그리고 학생부를 10% 반영하는 것으로 오늘 바뀌어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20%를 간하군에서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수능 100%로 돌아왔고요.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간하군에서 수능 100% 그리고 다군에서만 학생부를 30%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 간하 다군 공이 수능 90% 그리고 학생부 10%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별로 조금 작은 변화이지만 이런 변화에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학교별로 이게 전략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지원 전략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를 빼서 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이제 학생부 반영을 없애고 수능 100%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서강대, 한국외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걸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 지원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학생부를 반영하더라도 반영에 대한 과목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영의 과목 수는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고요. 그 반면에 또 등급 간의 점수 차, 그 내신 등급의 점수 차가 최소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부에 대한 실질 반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학생부의 성적을 반영해서 점수를 환산할 때 유의할 부분은 본인이 거기에 유리해서 가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것을 감안 안 하셔서 감점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더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시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 부분에서 감점을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등급 간 점수의 어떤 간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점수를 한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대학들의 그 학생부 교과 성적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학의 학생부에 대한 석차 등급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1, 2등급 같은 경우는 점수차가 0.3이고요. 4, 5등급 같은 경우는 0.4가 나오죠. 반면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등급 간 점수차가 좀 크죠. 예를 들어서 1, 2등급은 1점이지만 4, 5등급 같은 경우는 4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은 경우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과 관계없이 등급 간 편차가 0.25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편차에 대한 부분이 작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 자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 반영률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등급 간 점수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가점보다는 감점을 좀 유의를 해야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점 기억해 네. 주시고요. 이게 정시 전형을 하다 보면은 수능 반영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네, 내신도 그렇습니다. 반영하기도 하고요. 네, 네. 게다가 이제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클 텐데 네, 네, 네. 면접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시에서 면접에서 제일 유의할 바로 이제 그 전형이 바로 이제 교대 전형입니다. 초등교대. 네. 그래서 교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1단계에서 수능으로 이제 선발해서 2배수, 3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학교들은 교직에 대한 인적성 검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의 성향이라든가 성품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품성에 대한 검사,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상당히 좀 그 고난이도에 이제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제 지문을 주고 그것을 보고 나서 발표 면접을 한다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에 대한 부분도 정시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는 대학들, 특히 교대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면접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에서 이제 기출 자료들을 대학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면접별로 이제 단계별 면접을 보면 학교별로 이렇게 특히 그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요, 발표 면접에 대한 형식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꼭 확인을 하고 면접 보러 가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정시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집중 상담 이어집니다. 네, 정시 집중 상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016 정시 합격 대예측은 합격과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6번째 집중 상담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6번째 집중 상담자는 교사를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내신 평균 2.5등급이고요. 수능 평균 3.125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가군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나군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다군 제주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수능 본 졸업생입니다. 네, 졸업생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이제 희망하고 있는 직군이 교사기 때문에 교대 위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대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시 지원에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수능이 작년보다 안 나와서 다시 볼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네. 1단계에 통과해서 면접이라도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런 1단계 통과 가능한 교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좀 마음이 착잡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중점으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과 분석은 우현철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저희가 편치가 않은데요. 네. 선생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은 대략 2.5등급이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합산으로는 487점이고요. 네. 100분이 평균으로 보면 82.25 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점수는 487점이고 100분위가 82.25인데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인서울 좀 마지막 대학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인문계열 학생인데 지금 국어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가 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점수를 바탕으로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결과입니다. 일단 가군 성신여대 유아교육과인데요.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요. 나군입니다. 춘천교대 초등교육학과. 네,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군입니다. 제주대 초등교육과는요. 네,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타깝게도 이제 세 군데 네. 모두 불합격을 예측을 받았는데요.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0분위 평균으로 보면 대략 86점 정도를 좀 학생들이 좀 봐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환산 점수로는 400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학생은 374.85점으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성신여대 유아교육 반영 비율이 국어 비율이 40%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생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군에 있는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배수, 200%를 좀 뽑고 있는데 2배수 컷이 505점인데 반해서 우리 학생 점수는 지금 480점으로 1단계 사실은 통과도 좀 어려울 것으로 장담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교대라고 아까 했는데 제주교대는 아니죠. 이제 제주대랑 제주교대가 통합이 돼서 이제 제주대 사라 캠퍼스 제주대인데요. 제주대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성적은 대략적으로 930점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학생 성적은 849.8점으로 좀 차이가 좀 크죠. 괴리가 네. 좀 크기 때문에 다군의 제주대 초등교육과도 좀 지원하기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아마도 이제 예측 결과를 듣고 지금 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많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수를 하더라도 올해 최선을 다해야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힘내셔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아쉽지만 네. 좀 올해 합격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추천 대학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가군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하대 교육학과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적정하게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인천대 유아교육과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나군 같은 경우는요, 추가 합격을 예측하고 좀 쓸 수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 아동학과가 좀 보이고요. 상향 지원을 한다면 세종대 교육학과가 보입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좀 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가 보이고요. 상명대 교육학과도 좀 보이고요. 적정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동덕여대 아동학과나 과천대 유아교육과에 지원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을 더 많이 살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대학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가군에 있는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 있는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는요, 12명을 선발하고요, 일괄합산 전형, 수능 100%로 선발이 됩니다.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요. 국어하고 영어를 40% 반영하고요, 탐구랑 수학 영역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B의 환산점 10%가 있고요. 전년도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7.17대 1이었고요. 100분위 성적으로는 대략적으로 83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국어 영역 비율이 좀 높아 불리할 수는 있으나 영어도 4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좀 낮은 국어 성적이 낮은 걸 좀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유아교육과도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를 좀 몇 군데 짚어주시긴 했는데 우리 학생 혹시 어떤 대학들의 유아교육과가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찾아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아교육과 있는 학교들 조금 더 있으면 설명을 해주실까요? 4년제 유아교육과가 있는 학교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서울 경기권만 보자고 한다면 가천대라든가 인천대, 삼육대, 강남대 등의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떻게 도움이 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요. 끝까지 이제 변수들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저희도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6번째 집중 상담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학사에서 제공한 그 프로그램으로 정시 합격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합격 예측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합격 예측 센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실시간 접수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21번님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7.2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볼까요? 네, 가구는 백석대 물리치료, 나구는 충남대 기계공학부, 다구는 우석대 군사학부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는 가구는 불합격 예측, 나군 역시 불합격 예측, 그리고 다구는 역시나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죠. 3304번님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3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볼까요? 가구는 동국대 가정교육학과, 그리고 나구는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 다구는 광운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격 예측 결과는 가군 합격 예측이고요. 그리고 나구는 추가 합격 예측입니다. 다구는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7915번님 인문계입니다. 수능 등급의 평균은 2.4등급이고요. 희망 대학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한양대 경제학부, 나구는 단국대 죽전캠퍼스의 법학부, 그리고 다구는 아주대 불어북문학과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 결과 가구는 추가 합격 예측, 나구는 추가 합격 예측, 그리고 다구는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289번님은 인문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은요 1.4등급이네요. 희망 대학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서강대 경제학부, 그리고 나구는 고려대 지리교육, 다구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을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예측 결과도 살펴보죠. 가구는 추가 합격 예측이고요. 나구는 합격 예측입니다. 그리고 다구는 역시나 추가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도 만나보시죠. 5839번님 인문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은요 1.833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성균관대 경영학과, 그리고 나구는 서울교대 초등교육, 다구는 상지대 한의예과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망 예측 결과도 살펴보죠. 가구는 불합격 예측, 그리고 나구는 추가 합격 예측입니다. 그리고 다구는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 상황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9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1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볼까요? 가구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그리고 나구는 연세대 경제학부, 다구는 상지대 한의학과를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시고요. 예측 결과는 가구는 합격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 예측, 그리고 다군 역시 추가 합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2325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3.166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구는 숭실대 일어일문, 나구는 숙명여대 역사문화, 다구는 인하대 일본 언어문화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예측 결과는요,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구는 역시 불합격 예측, 그리고 다구는 역시나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접수를 해주신 분은 2530번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1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로는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측 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4523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2.8등급입니다. 희망 대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는 국민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계시고 나구는 숭실대 영어영문, 다구는 상명대 영어교육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고요. 나군 역시 불합격 예측. 그리고 다구는 추가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2, 3번님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1546번님입니다. 자연계이시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2.4등급이네요. 희망 대학도 살펴볼까요? 가구는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그리고 나구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다구는 홍익대, 다군 역시 전자전기공학부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는 가구는 추가 합격 예측이고요. 나구는 합격 예측입니다. 그리고 다구는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정시 예측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는 입시 전문 기업인 진학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망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학과의 정시 합격 예측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측은 예측인 만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능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을 가지고 02-311-5050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담센터 현장에 굉장히 뜨거운 만큼 통화 중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많은 분들 빠른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학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허수표본도 많고 그냥 성적 안 되는데 그냥 찔러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경쟁률 같은 데 너무 쫄지 말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지원하고. 정시 합격생들이 다들 그렇듯이 항상 결과가 제일 늦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을 할 만큼 하셨고 지금 수시가 늘어나는 추세다 해서 굉장히 정시를 준비하는데 많은 불안함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정시만큼 확실히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런 영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하던 대로 자신을 믿고 노력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016 학년도 올해 정시 동향, 정시 합격 레이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 학생부 반영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조금 나눠봤는데요. 네, 그렇죠. 주요 대학의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목별로 어느 정도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비교과라고 하죠. 이제 출결하고 봉사활동을 이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주요 학교들의 변화들에 대한 것만 간단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서강대를 보시면 서강대 이제 올해 이제 그 10% 반영을 하기로 지금 했는데 이 교과 성적보다는 출결이 바로 이제 5%, 봉사 5%니까 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10%를 반영하지만 교과에 있어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가 좀 작죠. 그렇지만 과목들의 반영은 최대 12과목까지 반영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학년별 반영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그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원래 이제 수시에서 반영을 하려고 했던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별의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점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대학이어도 그 모집 단위별로 다르게 선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생부 반영 비율도 다른 경우가 있나요? 모집 단위별로? 네, 우리 대학에서 입시 전략을 짤 때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똑같은 그 학교가 군별로 따져가지고 이게 반영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몇 가지 좀 찝어드리면 군별로 다른 학교들이 있죠.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나군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다군 같은 데는 이제 학생부를 미반영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또 나군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고 가군에서는 학생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지만 수능 우수자 전형 중에 동북아 국제통상학과들은 학생부 미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보면 세종대학에서는 전체 모집 단위, 그러니까 연출 제작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는 학생부를 반영을 하고 연출 제작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학생부 반영 대학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이제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지만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제 비교 내신이라는 걸 활용을 네. 하는데요. 네. 사실 비교 내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비교 내신을 쉽게 생각하면요. 수능 점수가 좋으면 내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수능 점수에 따라서 내신에 대한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점수하고 내신 점수에 편차가 있는데 반해서 검정고시를 하거나 이제 실제로 이제 내신 성적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교 내신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수능 점수가 좋을 때 비교 내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시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시 집중 상담 그리고 실시간 합격 예측 결과 그리고 정시 동향까지 살펴봤는데요.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1, 2, 3부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경기대 관광개발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국민대 나노전자 물리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과의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접수를 통한 정시 합격 예측도 계속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밤 11시까지 계속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3시간 동안 애써주신 조은 선생님 그리고 우현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